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9일 밤 7시 30분입니다. 오늘 읽은 좋은 인터뷰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가 만난 사람인데 이미륵상을 받은 독일인 한국학자 베르너 사세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미륵 선생은 독일에서 독일어로 압록강은 흐른다 등의 이 작품을 발표한 분인데, 이분은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독일에 가서는 반나치 운동에도 관여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전쟁이 난 1950년에 51살인가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국내에서는 나중에 알려진 분입니다. 그 이미륵상을 받은 한국학자 베르너 사세 씨는 또 한국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고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1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을 하셨으니까 83살입니다. 1966년부터 2년간 호남 비료 공장의 기술학교 교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1970년 독일 보훔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계림유사에 나타난 고려방언으로 한국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보훔대와 함부르크대에 한국학과를 개설했고 유럽 한국학회장을 지냈습니다. 월인 청강지곡을 독일어로, 동국 세시기를 영어로 번역 출간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린 분입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자 교수를 지낸 분인데, 김윤덕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날 마침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윤석열 한국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윤덕 기자가 이미륵상을 받은 날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니까 사세 교수 이야기가 누가 농담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몇 시간 만에 여야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을 해제시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회도 국민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스트롱맨들이 장악한 전 세계에 대통령은 제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윤덕 기자가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사세 교수는 그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협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철학이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만 부추기는 한국의 교육이 돈과 권력만 쫓는 지식인 정치인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학벌 좋고 지식은 많은 엘리트인지는 몰라도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슴, 즉 마음은 없습니다. 나치도 전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넣어서 말씀하기가 참 어려운데, 역시 이분이 얼마나 한국을 깊게 아느냐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건 한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협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철학이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만 부추기는 한국의 교육이 돈과 권력만 쫓는 지식인 정치인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학벌 좋고 지식은 많은 엘리트인지는 몰라도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슴은 없습니다. 나치도 전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저도 좀 부끄러워집니다. 사세 교수는 논어를 새롭게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공자의 논어를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철학이며 윤리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17세기부터 라이프니츠, 칸트, 볼테르 등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를 구시대의 산물로 여기는 풍토가 있지만 논어는 21세기에도 읽어야 할 통치 철학입니다. 거기엔 현대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 호혜, 서로 돕는 걸 말하죠. 호혜, 다름에 대한 존중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공자는 임금 섬기는 법을 묻는 자로에게 제자입니다. 비판적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금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기만하지 말고 굳세게 꾸짖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직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논어의 가르침입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명심했어야 할 신하의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사세 교수는 또 제도의 문제이기 전에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과 행동이 그 나라 정치의 수준과 미래를 좌우합니다. 민주주의란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 날마다 싸우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끝이 아니라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이런 메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읽고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이번 이 비상계엄령 사태의 핵심은 인간 윤석열의 성격과 이상한 성격이죠, 사실. 교양의 결핍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실과 거짓을 식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중대 정책 실패는 거의가 정부 판단의 오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와대 졸속 이전, 이준석 몰아내기, 부산 엑스포 유치 강행, 의료대란 밀어붙이기,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 미신의 현혹이 되어가지고 계엄군의 정예부대를 선관위에 보낸 소동, 이게 전부 다 사실 오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격은 격분입니다. 권력자가 격분하면은 충신과 충고를 멀리하게 되니 그거는 실패의 초사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의 결여입니다. 교양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객관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을 길러주는 겁니다. 오판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바로잡지도 못합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이런 성격과 결합되니 이거는 이번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권력의 1인 집중제가 가진 문제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 가부장적 특징, 권위적 특징 이런 것과 또 대통령의 정신적 특성과 한덩어리가 되니까 자체 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을 던져서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한 대로 몸을 던져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사표를 던지는 장관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의 수명은 다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 개헌 논의도 정파적 이해관계로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개헌 논의를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냐, 이거 정치의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특히 정신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 그 검진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유교를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또는 정치의 윤리라고 사사 교수가 지적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논어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하나가 생각됩니다. 군자 화이부동. 군자는 같지 않는데도 서로 화합한다 뜻입니다. 군자는 다른데도 뭐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도 화합을 한다는 겁니다. 불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군자라는 이야기죠. 이런 군자야말로 민주시민이죠. 민주시민은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교양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자화이부동 다음에 바로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소인동이불화. 소인배는 같으면서도 불화한다. 군자는 다르면서도 화합을 하는데, 소인배는 같으면서도 뭐 같은 한국 사람이고 뭐 같은 학교 출신이고 이런데도 싸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싸우죠.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요 간단한 문장 하나가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이걸 읽어보면 얼마나 이 한자가 위대한 언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항심이란 말이 있죠. 이건 공자의 제자 명자의 말인데, 항산항심.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마음에 안정이 온다는 거죠. 항산항심. 또 이건 별도로 다른 고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 실사고시. 실사고시는 그 실은 현실입니다. 사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실사구시. 요 한 서너 개의 단어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딱 요약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걸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논어를 읽어라. 우리 사세 선생은 왜 한자를 버리느냐 하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버리면은 실사구시,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항산항심은 다 암호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전용하라고 한글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세 교수의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작금의 이 사태에서 아무도 요사이 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격분하게 만든 이재명과 민주당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개인의, 즉 정치인의 교양의 부재로 진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교육의 실패다. 오늘날 이 사태는 교육의 실패다. 어떤 면에서는 괴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여기 사세 교수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머리는 다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좀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지하다. 그들이 정치인입니다. 그들이 학벌 좋고 지식은 많은 엘리트인지는 몰라도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슴은 없다. 나치도 전부 지식인들이었다. 아픈 이야기입니다. 나치도 전부 지식인들이었다. 그렇죠. 이 대목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윤 대통령이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협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철학이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만 부추기는 한국의 교육이 돈과 권력만 쫓는 지식인 정치인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학벌 좋고 지식은 많은 엘리트인지는 몰라도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슴은 없습니다. 나치도 전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군자 화입부동. 군자는 다르면서도 화합한다. 소인배들은 같으면서도 불화한다. 지금 한국은 소인배들이 정치를 하고 지식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